예, 지금부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유용한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 이제 다음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 제가 마지막에 두부 이닛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그 빠르게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상태에서 코드를 열면은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안으로 그 의존성들을 프로젝트 의존성들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것들은 플러그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VS 코드를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처음 열었을 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추천하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그 해당 프로젝트의 추천 익스텐션들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레코멘데이션 한번 눌러볼까요? 네. 워크스페이스 레코멘드에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8개 익스텐션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8개의 추천 항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루트인 index.tsx 파일을 열고요. 이제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엑스포 라우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이 레이아웃은 인덱스랑 디테일을 이제 감싸고 있는 래퍼 역할을 하는 화면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인덱스라는 화면에서 플러그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auto rename 태그를 볼 건데요. 자, 그 리액트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그로 이제 그 화면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라는 걸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화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네, 뭐 눈으로 좀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앱을 제가 하나 틀어 보겠습니다. 그 iOS를 한번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눈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라고 저희가 방금 쓴 이제 화면이 이제 표시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데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실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뭘 바꿀 때마다 위에랑 밑에랑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오토 리네임 태그를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됐습니다.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태그 언어인데 이제 리액트가 요거를 잘 이제 개발할 때 잡아주니까 편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제 오토 리네임 태그 여기까지 하고 볼 거는 이제 배럴 커맨스라는 플러그입니다. 네, 요거를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주석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이렇게 달게 되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뭐 나도 포함하긴 하지만 협업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아이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되게 잘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아이폰에서 어쩌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아래 코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석들이 많아지면은 보기가 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주석을 잘 써야 되는데 요 주석을 좀 더 다채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은 강조할 때는 이렇게 색상이 표시되고 이거는 뭐 위험하다, 뭐 정보, 투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색상이 적용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위험한 표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네, 조금 더 밝은 초록색이 보이죠. 네, 기본 그 주석 색상은 이건데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다채롭게 색상들을 표현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플러그인은 네, 순서대로 좀 보면 좋은데요. 이제 VS 코드 아이콘스입니다. 네. 이거는 아이콘을 그냥 좀 이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폴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예,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근데 왠지 제가 다른 게 혹시 깔려 있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으로도 이렇게 좀 이쁘게 표시가 되네요. 이게 없어도. 근데 만약에 저거를 깔면은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이쁘게 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면은 네, 저희가 기본 아이콘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텐션을 설치해서 새로운 아이콘을 깔면은 네,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아이콘들이나 폴더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그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폴더는 어떤 거가 들어있고 뭐 어떤 파일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거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까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아마 영어가 이제 기본 이제 생활 언어가 아닐 때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제2 외국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오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개발자분들께는 거의 이제 오타 방지를 위해서 꼭 깔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코드 스펠 체커예요. 이거를 깔면은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지금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요거를 깔면은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단어를 쓰면은 특별히 네, 오타를 잡아주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게 잘 안되는 느낌인데요. 잠깐만요. 네, ASDF가 잘못 추가가 됐나봐요. 이게 만약에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 제가 어떤 특정 언어는 이제 무시해달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VS 코드 세팅에 들어가서 네, cspell words 이렇게 쓰는데, 세팅에는 VS 코드 세팅이 있고 이제 전역으로 제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세팅하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도 이제 먹는 그런 세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왠지 ASDF가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네, ASDF는 사전에 있는 단어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네, 오타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오타가 잘 안 보이거든요, 눈에. 예,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오타다 하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터미널에서 problems라고 해서 unknown words라고 해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요 단어를 없애보면은 네, 프라블럼이 또 없어졌죠. 네,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오토리네임 태그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건 다른 플러그인들 설치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타를 잡아주는 플러그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포트 코스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설치를 하면은 네, 얘가 좀 이제 사이즈가 큰 라이브러리들은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옆에 이제 1.3K, 32.3K.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개발을 하다가 내가 어떤 무거운 라이브러리를 쓰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내가 대단한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한 함수를 사용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럴 때 제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으로는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인데요. 이제 index.tsx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styled. 뭐라고 생긴 게 그 styled 컴포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전문 용어로 그 코 로케이션 패턴으로 이제 CSS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차차 무슨 이야기인지 문서에 잘 작성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제 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전에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네 스타일들을 저희가 아래서 쓸 수 있었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다 지금 보시면은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되고, 네, 좀 잘 안 보입니다. 네, 색상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문법 오류를 발생시켰어요. 만약에 네, 문법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줬어요. 레드를 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문법 오류를 발생시켰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이 실제로 어려운데, 저희가 만약에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 네, 바로 빨간색이 표시가 되죠. 네, 문법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대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고, 얘를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바꿔보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작성을 하거나 위에서 작성하거나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은 무조건 위에서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래에서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름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면은 저희가 이게 길어지면은 혹은 반복되면은 이름을 좀 지어주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밖으로 빼서 이름을 지어준다면은 오히려 코드가 더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뭐 스타일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요. 이름을 줄 때 저희 아이들 이름 주듯이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코드들도 해석이 좀 더 편하고 명확해집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부연 설명이 이번에도 좀 길었는데 다음으로는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ESLint랑 프리티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오류나 스타일들을 통일시켜 주는데, 잡아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소프트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ESLint랑 프리티어 같은 경우에는 npm에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터미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저런 npx eslint에서 뭐 저런 명령어를 실제로 작성해서 코드를 이제 막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뭐냐면, 이제 노트에다 또 부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코드 스타일이나 포맷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 살짝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꼭 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만요.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ESLint를 설치를 하면은 네, 얘가 이건 프리티어 저장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게 코드가 바뀝니다. 아까는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러고 다시 디세이블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도 안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머무릅니다. 네, 다시 그러면은 ESLint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네, 보시면은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ESLint 오류를 던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변수들이 이제 할당이 됐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막 선언해 주면은 사실상 코드를 보는데 좀 불편하거나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도 실제로 쓰지 않는데 막 임포트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갖다 쓰려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 필수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필수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프리티어입니다. 프리티어는 이제 코드 포매터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전에는 저희가 ESLint를 알아봤는데 ESLint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역할이 겹치기는 해요, 실제로. 근데 약간 이제 정확히 이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ESLin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드 품질이라던가 이제 버그를 탐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프리티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 코드 스타일, 버그랑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코드 스타일을 관리하고 싶어, 이런 용도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티어 플러그인도 ESLint 안에 존재하고요. ESLint랑 프리티어랑 같이 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프리티어 ESLint가 이제 잡아주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프리티어도 여전히 설치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프리티어 컨피그를 이제 하나 볼 건데 여기 여기 지금 트레일링 콤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마지막에 콤마를 무조건 찍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지금 찍혀 있지 않네요. 찍혀 있지 않은데 아무런 이제 포맷을 잡아주고 있지 않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얘가 포매팅을 했을 때 이렇게 콤마 이렇게 잡아주죠. 네. 포매팅은 포맷 더큐먼트 요 단축키인데 Shift 옵션 F 이렇게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이런 트레일링 콤마를 잡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못 잡아줘요. 왜냐? 얘는 스타일 오류가 아니라 아예 문법 오류거든요. 문법 오류는 실제로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는 ESLint가 잡아줄 거고요. 프리티어는 이제 문법이 다 잘 동작했을 때 내가 설정한 스타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테스트라고 했는데 테스트를 1, 2, 3 하고 다시 이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면 되는데 컨스트는 새로 어사인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새로 어사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ESLint가 이런 식으로 오류를 뱉습니다. 네, 이런 건 프리티어 역할은 아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프리티어 역할일 텐데 한번 오류 메시지 살짝 보겠습니다. 네, ESLint인데 ESLint 안에 설치된 프리티어 플러그인이 오류를 뱉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티어와 ESLint가 서로 이제 상생하는 관계지만 유사하지만 그래도 프리티어 역할이 따로 있고 ESLint가 미처 해결해주지 못한 영역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리티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게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개발 플러그인 세팅은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